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 특별 손님을 모셨는데요. 모시기 힘든 분을 참 섭외했습니다. 저의 섭외력에 상당히 저도 놀랐는데요. 바로 누구를 모셨냐면 핫 이슈가 된 책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의 저자 정스토리 정선용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정선영입니다. 제가 셀프 소개 좀 할까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 앞에 있는 책이 세 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나왔던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이게 원버전이고요. 이게 자그마한 책이 뭐냐면요. 진중문고라고 군인들 들어가는 책으로 제가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블랙으로 좀 고급스럽게 만들었는데, 이게 10만 부 에디션을, 제가 10만 부를 인쇄를 해서 10만 부 에디션 책까지 나온. 그러니까 네. 저도 모르게 어느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맞습니다. 작가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 처음에는 책 자체 내는 것 자체도 굉장히 영광이고 기분이 좋거든요. 네. 근데 책을 또 내면 또 욕심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도 이왕이면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막연하게 베스트셀러가 돼야 되겠다. 근데 네. 요즘에 책 사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10,000권, 20,000권, 만 단위만 넘어가도 굉장히 네. 많이 팔린 책인데 10만 권이 팔렸단 네. 말이에요. 10만 권 이 에디션 딱 나왔을 때 네. 그 기분은 어떠셨나요? 가문의 영광이죠. 저는 언제 가문의 영광을 한번 느껴볼까요? 예. 오늘 뭐 이렇게 뭐 네. 운이든 실력이든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실력이 또 있으니까 뒷받침되니까 이러한 운도 행운도 따르지 않았을까, 또 많은 독자분들의 선택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작가님의 기운을 받아서 자, 부동산 아저씨 방송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좀 가볍게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제가 작가님을 처음 알게 된 게 뭐냐면 그 인터넷 카페에 보면 그 부동산 좀 관심 있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스터디 카페 맞습니다. 많이 이제 참고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거기 글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거기서 작가님을 처음 뵀단 말이에요. 작가님의 글을. 그래서 이 시리즈로 아들아 뭐 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쫙쫙쫙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반응이 되게 좋으셨는데 이렇게 올리게 된 뭐 특별한 계기라든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때 시점이 네네. 제가 했던 시점이 2020년 9월 30일에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 네네. 제가 아마 10월 2일부터인가 올렸을 거예요. 그렇죠. 가을쯤부터 이렇게 10월 1일부터, 매일 올라오더라고요. 글이. 10월 2일부터인가 했었는데 근데 퇴직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뭔가를 하나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퇴직하면 바로 가겠다는 거 뭐였냐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려고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두 발로 세상을 한번 경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그렇죠. 해외 여행이 전혀 안 되는, 본의 아니게 이제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뭐 두 발로 여행하는 건데 한번 두 손으로 여행을 해보자. 손으로 여행을 하셨거든요. 네네. 두 손으로 여행하는 기본으로 이제 글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글을 써야 되는 걸로 해서 두 손으로 여행하는데 이걸 내가 혼자만 가지고 있다 보면은 내가 게을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건 이미 내 몸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 탄력에 의해서 쭉 가잖아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나한테 뭔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나를 갖다가 그 배수진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동기부여? 동기부여하고 배수진이 여기 이상은 물러나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을 부여하기 위해서 뭐냐면 처음에 아예 글을 올리면서 부동산 스터디라는 데 글을 올리면서 하루에 한 편씩 쓰겠다고 난 스스로 생각했어요. 쉽지 않은. 그래서 하루에 한 편씩 계속 써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부동산 스터디였냐? 제가 그렇게 부동산 스터디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는 제 성향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성향이냐면 저는 이 한자로로 된 말들을 갖다 되게 좋아해요. 돈, 그다음에 땅, 집, 금, 그다음에 뭐 쇠, 뇌도 있네요. 뇌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 단어를 좋아하는데 이 한 단어라는 게 뭐냐면 가장 직접적인 언어들인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의 한글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직접적인 얘기인데 이 부분 중에서 땅과 집을 가지고서 부동산 스터디를 공부를 하는 데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여기다. 여기다 해서 그리고 또 그 카페 회원이 170만이 그렇게 큰 데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다 이렇게 뒤져봤는데 몇 군데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스터디라는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식을 갖다 아니면 정보를 갖다 공유하는 데는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매일 하루에 한 편씩 땅과 집에 관련된 거기에 돈의 바탕이 되는 얘기들을
계속 써간 거죠. 네. 근데 글을 올리시자마자 반응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폭발적인 반응, 네. 이거를 예상을 좀 어느 정도 하셨는지요? 아니요. 예상은 전혀 못했었고요. 예상을 못했는데 이상하게 폭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났어요. 특히 제가 첫 번째 폭발적인 반응이라는 게 나우나 남진. 맞습니다. 그 비교. 자본소득 나우나 근로소득 남진 해가지고 이 비교했던 것들이 갑자기 순간에 막 3만 뷰가 이렇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보면서 아드라 시리즈 이게 의외로 효과가 있겠구나. 그래서 막 아드라 시리즈를 하자. 왜냐면 아드라란 말을 쓰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들한테 들려주듯이 편지 쓰듯이 하다 보면 편하게, 내 안에 진솔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드라 시리즈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쭉 써갔겠죠. 네.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는 기존부터 글을 좀 써오셨던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직장생활 25년 했고 근데 다만 이제 평소에 일기 정도는 계속 써왔던 거 그리고 블로그 활동을 했던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글은 꾸준하게 그냥 계속 써오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글을 이제 쭉 써오시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분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내야 되겠다 뭐 그런 계기라든가 뭐 생각이 좀 드셨는지 아니면 책을 어떻게 내셨는지. 출판사에 만났어요. 야,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책을 내고 싶어서 출판사에다 원고를 막 보냈거든요. 근데 역시 글이 좋으니까. 저는 그냥 그게 아니라 출판사에 연락이 왔어요. 출판사 연락해서 계약하자고 그래서 그 계약을 하고 계약해서 나중에 이제 글 좀 수정해가지고 그 출판사에서 넘겨가지고 2021년 3월 25일 날 책이 딱 나왔을 때 그때 목표가 뭐였냐면 만 권만 팔자였어요. 만 권. 만 권만 팔자였는데 이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또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교보문고 그것도 종합 베스트 1위를 맞습니다. 그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 1위는 특히 재테크 서적이 올라가는 경우가 극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종합 순위 1등도 해보고 그런 영광을 좀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작가님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부러우면서도 또 저분은 진짜 복이 많으신 분이구나 생각했던 게 저도 같은 해 2월달에 이제 책을 냈는데 제 책은 그렇게 안 팔렸거든요. 그래서 책이 많이 팔리는구나. 작가님 글은 역시 좋구나.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워낙 실무적인 얘기들 많은데 저는 사실 이건 그 재테크에 관련된 책이라기보다는 뭐 재테크 에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 신변 스러운 얘기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냥 표현해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더 공감을 얻지 않았을까. 그렇죠. 뭐 나와 같은 이야기네. 그다음에 나도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이런 공감대 형성이 더 쉽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반응도 좋았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책도 내시고 막 했는데 작가님만의 이렇게 근데 되게 보면은 다작이세요. 이게 한참 쓰실 때는 하루에 한 편씩 꾸준하게 계속 쓰셨거든요. 근데 이 글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편 쓰는 거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를 매일 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쓴다?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닌데 그 작가님만의 뭐 글 잘 쓰는 비법이라든가 이렇게 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첫째 부분은 매일 아침에 강제로 써요. 강제로 시간을 정해놓고 쓰신 건가요? 매일 아침에. 그러니까 원고지로 하면 A4 용지 이런 A4 용지 이런 A4 용지 2장 정도를 10포인트로 해가지고 말이 되든 안 되든 써놔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쫙 안 끊고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써놔요. 그렇게 써놓고 나는 게 첫째 부분이고요. 이렇게 써놓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수정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이 쓰는 게 이제 문제인 거지. 그래서 딱 일어나자마자 그걸 쓰게 해요. 내 뇌는 이제 무조건 일어나서 써야 된다. 네가 말이 되든 안 되든 차라리 여기다가 막 숫자를 써놓게 돼. 1, 2, 3, 4, 2장 5, 채워야 된다. 의무적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2장을 채우게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첫 번째 그거요. 두 번째 부분은 저 메모 강해요. 메모. 특히 저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 안에 가면 뭐 메모가 근데 저번에도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지난 연말에 작가님을 이제 실제로 오프라인상으로 처음 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고 사회적 지위라든가 경험도 더 많으신 분인데 제가 하는 얘기를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성공하신 분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메모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때 좀 크게 느꼈거든요. 근데 저도 평상시에 메모의 소중함을 굉장히 느끼는 게 어느 한 단어, 어느 한 문장이 굉장히 기억에 남을 때가 그렇죠. 있고 저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때마다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메모를 해놓으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메모라는 게 뇌의 한계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저는 이상하게 메모할 수 없는 샤워할 때 이렇게 생각이 많아요. 그럼 막 급해지죠, 마음이. 샤워할 때 막,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이제 샤워할 때 뭔가가 생각이 창의적으로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작용들이 이렇게 물을 받아가면서 한 분위기가 되나 봐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아침에 전 샤워를 좀 오래 해요. 만약에 이렇게 인터뷰나 이러면 오늘 생각을 뽑아야 돼. 샤워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지 이걸 갖다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시간이고 그때 창의적인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메모를 갖다가 바로 나오자마자 막 물 뚝뚝 떨어지는데 적어야지. 핸드폰으로 막 입력해요. 저는 핸드폰 옆에 있으니까 물 맞아가면서 핸드폰으로 막 입력하고 그래요. 혹시 까먹을까 봐. 그렇죠. 그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떨 때는 이제 샤워하고 나와서 적어야지 했는데 나갔는데 까먹었어요. 뭔가 그거 있었는데? 생각하는 데가 또 굉장히 엄청 짜증나요 이제. 스트레스가 엄청 짜증나요. 그래서 저는 메모에 대한 것들은 누구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메모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정한 분량을 매일 쓴다. 그다음에 메모를 한다. 습관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전 필사를 해요. 필사. 특히 김훈 작가 이분의 글들을 소설. 소설부터 그분의 에세이. 제가 왜 김훈 작가 걸 많이 필사를 하냐면 그분이 글도 잘 쓰긴 거잖아요. 그분이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기자 출신이니까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자기 개념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있는 사실을 잘 묘사력이 뛰어나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읽는 거하고 필사해서 읽는 거, 손으로 읽는 거하고 달라요. 손으로 읽다 보면은 그분이 쓰는 문장들이 그분이 쓰는 언어들이 내 안에 이렇게 막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는 무조건 필사를 해요. 오늘 아침에도 그 바쁜 와중에도 그 필사 꼭 해요. 그리고 필사하는 부분들이 그 필사한 문장을 갖다가 이제 저 유튜브 하기 때문에 볼펜으로 딱 끼고 그걸 읽고요. 한번 필사하는 걸 이렇게 해서 발음하면서 읽어요. 그래서 뭐 아들아 꼭 안전대선을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발음하면서 그러니까 한번 필사로 머릿속에 집어넣고 입으로 집어넣고 그러니까 발음하는 거하고 필사하는 거하고 이 눈으로만 있는 걸 갖다 그 차원을 극복하는 그래서 내 몸 안에 김훈 작가님처럼 글 쓰는 게 체화시켜버리는 그래서 문장, 단어 이분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김훈 작가님 많이 좀 흉내낸다고. 문장에 김훈 작가님 많이 흉내낸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김훈 작가님 스타일대로 제가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안에 김훈 작가님이 좀 빙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문장이 그 다른 분들보다 제가 문장이 좀 어떻게 보면 그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맞습니다. 그게 김훈 작가님 그걸 필사하면서 제가 얻어낸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김훈 작가님 그 책 보면 남한산석이나 뭐 카레의 노래 이런 거 보면 그 사실적 묘사 부분이 굉장히 리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작가님의 그런 글쓰기 실력도 많이 좀 닮았다. 그래서 저는 꼭 필사 만약에 글을 쓰고 싶은 분들은 필사를 그것도 좋으신 작가님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갖다가 자기 걸 양분으로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필사하고 또 소리내서 읽는 거 보는 거 이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가님 근데 말씀 중에서 손으로 글을 읽는다. 이 말이 참 와닿네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물론 눈으로도 봐야 되지만 손으로도 한번 필사를 하면서 입으로 또 같이 동시에 그렇게 하면 글이 내 몸 안에 와닿고 그래서 아마 글을 그때 그러다 쓰면은 그 글들이 김훈 작가님이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슷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건 마지막으로 저만의 방법인데 이 방법은 아마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저만의 방법인데 뭐냐면 글을 써놓고 영어로 번역을 한번 해봐요. 전 영어를 못하는데요. 뭐 영어를 번역 못하면 혹시나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 팝하거나 이런 데 가지고 번역기를 한번 돌려놓고 그다음에 그 번역한 걸 갖다가
다시 또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는 과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 생각이라는 건 우리는 한국말은 모국어는 자기가 쓰면서 이걸 건너뛰어 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전달하려면 정확하게 주어, 그다음에 목적어, 서술어가 정확하게 기입돼 가지고 정확한 언어로 해서 전달돼야 되는데 이걸 갖다 건너뛰어 버리거든요, 모국어는. 근데 영어로 번역해 보면 그게 정확하게 내가 이게 주어를 놓쳤구나, 목적어를 놓쳤구나, 서술어를 좀 전혀 정확하지 못한 서술어를 썼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럼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영어를 갖다가 써놓은 걸 영어를 다시 또 한국말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전 문장을 내가 쓴 거 전체를 다 그렇게는 못 하는데 일부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언어를 쓰는 습관들을 갖다가 그렇죠. 계속 악습하는 번역을 통해 가지고 내 몸에 취득돼요. 저번에 그 기생충 나갔을 때 했던 번역하셨던 그분 보니까 그분은 한국말도 진짜 잘하더라고요.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했다가 다시 영어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이러다 보니까 딱 그것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면 언어를 진짜 정확하게 사용하겠구나. 맞습니다. 의미, 뜻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번역했다가 다시 한국말로 하는 거 이걸로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서 나만의 글 쓰는 법들을 계속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많이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일단은 일정한 분량을 정해놓고 꾸준히 써라. 그다음에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다음에 필사도 하면 좋다. 그다음에 썼던 거를 번역을 해봐라. 이게 뭐 본인이 해도 되고 기계에 의존해도 되지만 중요한 건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라든가 목적 이런 걸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또 비법이 있었네요. 저도 한번 참고해서 활용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작가님한테 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책을 2권을 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팔리는 양이 물론 작가한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이게 상업 출판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출판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책이 굉장히 대흥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베스트셀러 책을 이제 내심으로 인해서 책을 내기 전과 또 책을 낸 후에 차이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3가지로 그냥 아예 딱 3가지. 찍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부분은 시간을 내 마음대로 써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이게 쉽지가 않은데요.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는 시간이 내 마음대로 든 시간대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에 또 거기에 내에서 있는데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마음대로 쓴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자원 중에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한정되어 있는 자원 중에 가장 소중한 자원이 시간이죠. 이 하루도 계속 내일도 있을 거나 모레도 있을 거라 이런 생각들 때문에 시간이라는 자원을 갖다 너무 헛하게 쓰는데 가장 소중한 게 자원이 바로 시간인데 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작가가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바뀐 점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주변에 이제 경제적인 부를 어느 정도 이루신 분들의 특성을 좀 파악해 보니까 이분들은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돈을 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돈이 들더라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더라고요. 많은 부자들이 그런 경향이 많이 근데 그런 시간에 있어서 자유로움,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작가님도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 반열에 이미 오르신 게 아닌가. 그것까지 아닌데 직장 생활을 그만두면서 이걸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만약에 이게 못했다 그러면 작은 소득이라도 작은 일거리를 찾아서 아마 갔을 거고 그곳은 아마 나한테 시간이라는 걸 갖다 주어지지 않는 공간이 가능성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가 됐기 때문에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 작가라는 직업이 가장 자기 시간을 자기가 많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다른 직업들은 어디에 소속돼 있거나 이런 부분인데 작가는 특히 뭐 사진 기자나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뭐 찍어야 되잖아요. 찍어야 되고 화가는 그림을 일단 그려야 되니까. 맞습니다. 작품을 남겨야 되고.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글만 쓰면 되니까 가장 돈이 안 들어가는 최소의 미천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이게 작가라는 직업이고. 어떻게 문과에 가장 최적화된 가성비 최고의 가성비 최고의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고 제일 바뀐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이제 해요, 요새. 하기 싫은 일은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유를 조금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가 이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하기 싫어도 물리적인 시간과 나의 노동력을 투하를 해서 소득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거냐면 강박관념들이 가지고 있어요. 네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뭐 돈이든지 네네. 그 돈을 가치를 만들 수 있는 노동이든지 뭔가를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결과물을 만드는데 강박관념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글 쓰는 거 이외에 나머지는 강박관념 하나도 없이 그냥 편안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5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타율적이냐 자율적이냐 그 차이점이 가장 크네요. 5시에 일어나는 게 내가 시간 사용해보니까 제일 좋아요. 나한테 맞고. 그리고 그때 일어나서 글을 쓰는 게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글 쓰고 난 다음에 산책하는 게 세상에 제일 행복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특히 사람 안 만나요, 저. 그냥 만나기 싫은 사람 이제는 안 만나요. 예전에는 만나기 싫으면 만나야 되는데. 이게 비즈니스든 어떤 관계든 간에.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갖다가 선별적으로 해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튜브 찍는 것도 전 좋아요. 그 와서 막 대화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이런 것들. 제가 말 많은 인간인지 어쩐지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재밌습니다. 언어를 가지고서 뭐 하는 것들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강연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좋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게 이 작가가 되고 나서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지금은 내가 돈을 버는 게 직장에 다닐 때보다 적어요. 적긴 한데 풍족해요. 풍족하다. 이거 돈 쓰는 게 별로 없더라고 내가. 이상하게. 그때는 뭔 돈을 이렇게 많이 썼는지 몰라도 지금은 이게 돈 쓰는 게 이렇게 없어서 풍족해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작가가 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소득은 줄었는데 경제적으로는 풍족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더 생겨서. 마음의 여유뿐만 아니라 이게 가져다주는 소득 형태가 다른 형태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좀 다양하게 좀 되지 않나요? 저작권료로 뭐 월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인세가 들어오고. 강연료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건 강연료는 그냥 잊어버리면 들어오더라고요. 잊어버리면 그냥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들어와서 뭐 자꾸 입금이 돼요 막. 입금이 돼서 해서 그래서 뭐 월 단위로 그 돈 쓰는 게 얼마 없는데 통장에는 이렇게 쌓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작가님 연배정 되면 이제 퇴직하시고 퇴직자분들이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소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눈치를 본다. 집에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작가님은 좀 다르실 것 같거든요. 사모님의 반응은 어떤 거예요, 요즘에? 와이프가 직장 다니고 이제 반대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제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와이프는 지금의 내 생활을 훨씬 더 좋아하죠. 왜냐면 그러니까 버는 금액은 줄었는데 자기한테 가는 건 더 많아졌거든요. 왜냐면 버는 것 같다. 내 쓴 게 있었는데 제가 돈 쓰는 게 없어져 버렸는데 지금은 차도 지금 안 타고 다니고 여기 올 때도 저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술도 거의 술 아예 끊었었다가 요즘은 그냥 술을 뭘만 마시냐면 와인 정도는 그것까지는 끊으니까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와인 정도만 마신다고 해가지고 와인만 이렇게 마시는 걸로 해서 그거 하다 보니까 사실 술자리 가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쓰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많이 들어가요. 거기다 담배도 안 피지. 그러니까 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교통비도 안 들어가지. 술도 안 들어가지. 거의 모범적인 가정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제가 하루에 일식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많이 안 먹어요. 그러니 제가 쓴 돈이 고스란히 와이프 주머니에 들어가서 그래서 와이프가 오히려 더 풍족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일 또 시간을 마음대로 쓰면서 하고 싶은 일 하고자 하는 일 그다음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또 이렇게 다 모든 게 다 잘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부럽습니다, 작가님. 아유, 그러면 이제 주변에 저도 그랬지만 주변에 이제 글을 이렇게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역으로 나도 내 이름으로 된 책을 한번 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글을 쓰는 걸 떠나서 그걸 넘어서서 네. 책으로 출판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글쓰기 학원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좀 선배님으로서 그다음에 먼저 출판을 하신 그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 난 이 딱 한 문장이면 되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써야 전문가가 된다. 아, 맞습니다. 네네. 책을 쓰면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자기 전문 지식을 갖다 전달하기 위해서 책을 쓰는 거 아니라 전문 작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콘텐츠들을 갖다 주기 위해서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작가도 끊임없이 책을 써가기 위해서 글을 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작가로서 더 거듭나는 전문가가 돼가고요. 만약에 경제 글쓰기를 하는 그 전문가가 된다고 그러면 경제 글쓰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저 경제 문맹이었다고 보면 돼요. 그때 그러니까 2020년 9월 30일 이전까지 뭐 다른 채널에서도 많은 얘기했는데 사실은 50억 부자가 되는데 제가 한 역할은 하나도 없고 제 와이프가 다 했어요. 와이프가 경제 감각이 뛰어나서 저는 거의 경제 문맹에 가까웠어요. 근데 경제 문맹에 가까웠는데 글쓰기를 하면서 지금은 어디 가서 경제 전문가인 척 하잖아요. 저 지금. 실제로 전문가시잖아요. 아니,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경험만을 갖다 전달하는 것 뿐인데 이런 식으로 책을 한번 써보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써야 전문가가 된다. 이 생각으로 한 번쯤 그 허들을 넘으면 그 다음은 책 쓰는 건 저 이제 이거 한 권 쓰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올해 5월 14일 날 2권 나오고 7월 달에 또 세 번째 나오고 9월 달에 4번째 책이 나와요. 그래서 1년 만에 썼던 것들 갖다가 이제는 1년 만에 3권까지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한번 써보니까 그 다음에 쓰는 거는 훨씬 더 쉬워져요. 그래서 책을 한번 그 고비만 넘고 나면 이걸 저는 뭐하고 비슷하면 마라톤하고 비슷해요. 근데 마라톤도 좋아해서 마라톤을 갖다 풀코스를 뛰었는데 풀코스를 한번 뛰고 난 사람은 다음에 풀코스 마음대로 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이 어렵지? 한 번이 어렵지. 나머지는 저도 풀코스 한 4번 정도 뛰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관절이 아파가지고 안 뛰었어요. 근데 처음에 뛸 때만 준비하고 뭐하고 하면서 고통을 한번 이겨내고 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한계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계점을 뛰어넘기까지 힘들지 막상 그 한계점을 넘으면 다음에는 중요한 건 이 한계점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 쉽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점에 도달하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작가님 말씀처럼 유명하기 때문에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책을 써서 유명해질 수 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한계점을 극복해 나가라.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그러니까 책을 쓰고 싶은 사람 그런 열망이 있다면 혹시 책을 쓰고 싶으면요 그냥 쓰세요. 쓰고 나서 한번 써보는 과정들 하고 나면 여러분은 책에 쓸 수 있는 전문 작가로 거듭날 겁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